전설야담, 세 가지 수수께끼와 할머니 지혜. 역사에 없는 고려장은 어떻게 생긴 걸까? 고려 마렵, 중국 사신이 와서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며 마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고려 국왕은 신하들에게 빨리 풀어보라고 말했지만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첫째, 위아래 지름이 똑같은 통나무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둘째, 몸집이 비슷한 말 두 마리를 갖다 놓고 누가 어미이고 새끼인지 분간하는 문제였습니다. 셋째, 안쪽이 꼬불꼬불하게 뚫린 조그만 구슬 가운데로 실을 꿰라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진 국왕은 이 문제를 모두 푸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는 방문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당시 고려에는 70세 넘은 노인을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걸 어기고 늙은 어머니를 땅굴에 숨겨두고 남몰래 모시는 효자가 그 방문을 보았습니다. 거참 알 듯 모를 듯한 수수께끼네. 효자는 알쏭달쏭한 문제의 호기심을 느껴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효자는 어머니에게 밥을 갖다 드리면서 혹시나 해서 문제 하나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지름이 똑같은 통나무에 위아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똑같이 잘랐어도 물에다 띄울 경우 조금 가라앉는 쪽이 밑둥이란다. 아들이 두 번째 수수께끼도 여쭤보자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 두 마리 있을 때 죽을 갖다 주면 먼저 먹는 게 새끼란다. 나중에 먹는 게 애미고. 어머니가 문제를 술술 풀어내자 아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세 번째 문제도 여쭤봤습니다. 가운데가 꼬불꼬불한 구슬 안쪽으로 어떻게 실을 꿰 수 있나요? 바늘은 직선이라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바늘로 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지. 어떻게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구슬의 구멍 한쪽에 꿀을 바른 다음 맞은편 구멍으로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들여보내면 되겠지. 아, 아들은 바로 관청으로 가서 문제를 풀겠노라 말했고 중국 사신 앞에서 수수께끼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에 중국 사신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고 고려 국왕은 효자를 크게 칭찬한 후 받고 싶은 것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효자는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이 늙은 어머니임을 밝히면서 고려장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려 국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고려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장이 정말 있었을까요? 이 설화는 마치 고려장 풍속이 실제로 행해졌던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불교를 국가적 종교로 삼았으며 아울러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를 산에 버리는 장례 풍속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풍속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우바스테야마라는 설화가 있고 같은 이름의 산이 일본 중부 나가노현에 존재합니다. 우바스테야마는 할머니를 갖다 버리는 산이란 뜻이며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인 유기 전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일본에 흉년이 들자 한 영주가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쓸모없다고 생각한 고령의 부모를 산에 버리게 했습니다. 한 효자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늙은 부모를 마루 밑에 숨기고 봉양했습니다. 얼마 뒤 이웃본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풀지 못하면 쳐들어가겠노라 통보했습니다. 이때 늙은 부모의 지혜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고 영주는 잘못을 깨달아 법을 철회하고 노인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근세까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교묘하게 고려장으로 둔갑시켜 고려장이란 설화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장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